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빨리 말하지 왜 그랬어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 결혼 직전에 여친의 고백. 사실 우리 오빠 범죄자야. 파원 잘가 안녕 꺼져 이젠 나타나지 마. 원제 결혼하기 직전 여친의 가정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여친의 가정사 문제 때문에 제 나름 심각한 고민이 되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보다 2살 어린데요. 제법 오래 만났습니다. 한 3년 됐군요. 그리고 제 나이가 그리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직업도 탄탄하고 또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당연히 결혼을 생각했죠. 물론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얼마 전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고 이후 진지하게 결혼 계획을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요. 저는 말이죠. 이 친구의 집안이 재혼 가정인 거 이거는 원래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아직 많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그 후 아버지랑 살게 됐는데 그런 아버지가 다시 몇 년 뒤 지금의 새 어머니랑 재혼을 한 겁니다. 그렇게 현재 어머님은 친어머니가 아니죠. 그리고 이 어머님 역시 재혼을 하신 건데요. 여기서 살짝 정리를 하자면 일단 제 여친보다 1살 어린 여동생은 새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데려온 딸이고요. 6살 어린 여동생은 저 2분 사이에서 태어난 겁니다. 배다른 동생이죠. 즉 제 여친이 맞이인 3자매입니다. 아니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지금까지 쭉. 잠시 뒤에 이 얘기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 같은 경우 평소 늘 그랬어요. 재혼 가정이라고 해서 딱히 문제가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특히 제 여친이 자기 새어머니랑 사이도 되게 좋아 보였고 또 저한테도 굉장히 잘해주셨기에 그런 제 생각은 점점 더 확고해져 갔었죠. 거기다 자매들 간의 사이도 좋았기에 더욱더 그랬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그랬어요. 얘가 막 엄청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아니 왜 그래? 하고 물었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게 있잖아 오빠 정말 미안해. 사실 나 오빠한테 아직 말 못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나한테 오빠도 한 명 있어. 딱 이러는 겁니다. 순간 뭔가 이상하더군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 왜 지금까지 3년 동안 숨긴 걸까 하고 말입니다. 거기다 엄청 불안해하던 모습도 그렇고 여하튼 아니 그걸 왜 숨겼어? 하고 물었더니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요. 대략 내용이 이래요. 그 오빠라고 하는 사람은 새 어머니가 데려온 아들인데요. 지금 같이 사는 건 아니고 그냥 기념일이나 명절 같은 날에만 보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밥을 먹는다든지 그런 사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 오빠라는 사람 지금 나이가 30이 살짝 넘었다고 하는데 아직 무직이고요. 백수. 예전에 좀 심각한 폭력 전과로 소년원과 이후 교도소도 몇 번 다녀왔다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폭력 말고도 그 외 몇 가지 다른 문제도 좀 있었어요. 야, 이 얘기를 듣는데 솔직히 골이 띵한 겁니다.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제 가족이 되는 건데 내 가족들 중에 범죄자가 있다는 거 이게요 결코 유쾌하고 좋은 일은 아니니까 말이죠. 특히 저희 부모님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쪽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민감한 분들입니다. 범죄 이런 거. 물론 저도 그런 편이고요. 그런데 이런 제 눈치가 보여서 그러나 얘가 자꾸만 걱정을 말라며 저를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나 그 오빠랑 분명 그 오빠라고 했어요. 그 오빠. 자주 만나고 그러는 거 없어. 그러니까 오빠는 절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야. 응? 등등. 마치 뭔가에 쫓기듯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는 이게 자꾸만 신경이 쓰여서 말이죠.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혹시 이게 기우일까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물론 그 오빠라는 존재를 숨긴 건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게 또 뭐 쓰니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 결국 결혼은 뭐다?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더더욱 냉정해져야 하는 겁니다. 막말로 옛날에 그 엄청나게 유명했던 가수 마누라한테 이혼하자고 하니까 이 여자가 자기 친오빠 불러서 같이 상의하자 해가지고 불러냈는데 그 가수 그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참고로 그 친오빠는 전과 이력이 있다고 했죠.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는 법이지. 그런 만큼 분노 조절 안 되는 사람 한 명만 만나도 까딱하면 바로 이 세상과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족이라고? 뉴스에 나오고 싶습니까? 2번. 잘 들어요, 쓰니. 우리나라 법 완전 관대해서 진짜 어지간하면 교도소 잘 안 보냅니다. 그런데 벌써 몇 번이나 왔다 갔다? 이건 그냥 인간 말종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여친에겐 정말 미안하고 또 안 됐지만 저런 집이랑 절대 엮이는 거 아니에요. 특히 지도 그게 불안하니까 지금까지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저러는 거. 이것도 솔직히 재수 없죠. 대댓글. 그래, 이분이 뭘 좀 제대로 아시는군요. 진짜 어지간한 거 아니면 절대로 실형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중대범죄 혹은 상습범, 그것도 아니면 엄청난 악질, 그런 경우에만 교도소를 가는 겁니다. 대댓 2. 네, 맞습니다. 악질이죠, 악질. 특히 교도소는 뭐 일단 그렇다 쳐도 소년원, 이거는 진짜 교도소보다 훨씬 더 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 청소년 보호법 이런 거. 집단 폭행 주 가해자도 초범이면 안 가더라고. 사람을 그냥 병신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거길 다녀왔다. 거기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다. 이거 인간 아닙니다. 그냥 쓰레기예요. 3번. 우리나라요. 진짜 웬만해선 소년원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갱생의 여지가 없는 그야말로 싹수가 노란 것들이 가는 데가 바로 소년원이에요. 거기다 교도소, 이건 뭐 답이 딱 나오죠. 일단 이 정도 범죄 이력이면 사람 구실하기 힘들 거고, 특히 지금 무직인데 나중 되면 어디다 손을 벌릴 거라 보시나요? 그래, 뭐 지금이야 연락 안 하고 지낸다고 하지만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찾아내고 찾아오면 그때부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댓글 4번. 다 필요 없고 나중에 자식을 낳았는데 외삼촌이 조두순이야. 대댓글. 헐, 완전 뼈 때리네요. 보는 애가 정신이 확 든다. 어우 씨, 소름 끼쳐. 5번. 이 나라 대한민국이 미성년자들한테 얼마나 관대한 나라인데 사람 머리에 구멍을 낸 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있죠. 거기 가해자들도 소년원 안 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구제불능이면 소년원을 갔다 온 걸까? 6번. 이거 내 목숨을 걸고 장담하는데 너 이대로 결혼하잖아? 그럼 네 마누라 몰래 너한테 찾아와가지고 돈 달라고 한다. 진짜야. 7번. 아씨, 내가 남자한테 이런 말을 할 줄 진짜 몰랐는데요. 쓰니 안전이별하세요. 다음날 올라온 후기입니다. 지금까지 숨긴 이유가 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럽니다. 이걸 사실대로 말을 하게 되면 제가 자신을 떠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끝까지 숨길 생각은 없었다라며 우리들 결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뭐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일단 부모님께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절대로 안 된다면 난리가 나셨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연애 기간이 짧았던 것도 아니고 그런 만큼 또 많이 좋아하니까 또 정도 들었고 사랑하니까 여하튼 긴 장고 끝에 헤어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로 어제 저녁에 헤어짐을 통보했죠. 지난 본문 댓글에 나중에 자식을 낳았는데 외삼촌이 범죄자, 이 댓글 보고 와, 이건 진짜 아니다 싶더라고요. 말 그대로 정신이 번쩍 들었고 제 결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친은 물론이고 이 친구의 부모님들까지 계속 연락을 걸어오는데요. 그냥 다 무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막말로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혹시나 제 결심이 돌아선다 해도 마찬가지인 게 부모님과 인연을 끊지 않는 이상 이 결혼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늘이 두 쪽 나도 저는 부모님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확실하게 끝이 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언제나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 댓글 1번. 근데 어찌 보면 참 안타깝다. 그 여자 입장에선 아빠도 오빠도 엄청 원망스러울 거야. 하지만 끝까지 숨긴 건 본인 잘못이죠.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왜 그랬어? 2번. 쓰니 내 말 잘 들어요. 내가 예전에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연락하면서 헤어진 이유를 묻는다. 그러면 그 새오빠 때문이 아니라 이 사실을 숨긴 너 때문이다 라고 꼭 말을 해줘야 해요. 꼭이요. 안 그러면 그 새오빠라는 놈이 연장을 들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이걸. 믿음이 깨져서 결혼은커녕 너를 만날 수도 없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대댓글 헐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물론 아니길 바라지만 요즘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워낙에 많으니 또 수 틀리면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죠? 3번. 전 여친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전화를 한다. 부디 안전이별하세요. 아까 그 친구인가 봐. 4번. 그런데 세상에 자기 친오빠도 아니고 재혼한 새엄마가 데려온 아들 때문에 이렇게 혼사길이 막히다니 덜덜덜덜덜. 아우 진짜 열받겠다. 내 댓글 맞아요. 쓰니 여친 불쌍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만약 내 남친의 배다른 형제 혹은 뭐 새 형제가 소년원, 교도소 들락날락 그런 범죄자다. 그러면 나 절대 죽어도 결혼 못해요. 나는 안 할 거야. 5번. 이거는 그냥 남자의 마음이 떠나서 그런 겁니다. 이건 그냥 남자의 마음이 떠나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막말로 죄송합니다.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 막말로 사돈 팔촌 다 따지면 교도소 다녀온 범죄자나 파렴치한 없는 집 절대 없죠. 고로 이거는 그냥 남자가 배신 때린 겁니다. 핑계만 좋을 뿐이야. 대댓글 혹시 범인이세요? 6번. 여자가 불쌍하네요. 친오빠도 아닌데 그런 만큼 정말로 사랑을 했다면 이런 결정 절대 못 내릴 텐데 말이죠. 쓰니 참 냉정합니다. 보니까 여친을 진심으로 사랑한 건 아닌가 봐요. 대댓글 남의 일이라고 막말하는 꼬라지 보소. 야, 네 남친 의붓 누나, 이복 동생이 있는데 특히 누나는 일진 출신으로 애들 취업해다 소년원 갔다 오고 거기다 성인이 돼서도 정신 못 차리고 사람들 때리고 교도소 들락날락 하던 쓰레기인데도 너는 결혼할 거냐? 이게 지금 어디서 감히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솔직히 뭐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일단 그걸 숨겼다. 그걸 숨겼다라는 부분도 큰 뭐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진짜 큰 문제는 제가 이게 사고치고 사는 사람들 주변에 좀 봤는데요. 물론 제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 갱생을 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또 사고치고 그 뒷수습을 주변 사람이 하게 돼요. 버리지 못한다면. 이게 내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고 또 극단적으로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안 할 거야. 무서워. 감사합니다.